Welcome back to Power Lunch. Turning now to the bond market, the Treasury's 10-year note auction took place just this past hour. Rick Santelli is following all the price action as well. And Rick, we heard a little bit about it in the last hour, but recap for us and please give us that grade. Absolutely. As a matter of fact, as you look at this 12-hour chart, you notice how yields are dipping here a bit? Let's go to that first. Very quickly, it could be headlines about the phone call with Zelensky, the president. There seems as though the Russian scenario, there might be some thawing there. Also, Fed's Cook was out. 지난 몇 차례의 부채 사이클 동안 시장은 큰 마찰 없이 전례 없는 규모의 미국 국채를 흡수해왔다. 이번에는 시장 구조가 다르게 반응하는 듯하다. 워싱턴 2026년 1월 11일 현지 시간 오전 10시경 미국 재무부는 올해 첫 주요 국채 발행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60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채권 경매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커버리지 비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 채권의 주요 역사적 보유자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해외 참여 감소가 드러났다. 이 거래는 기술적으로 완료되었지만 수도권의 주요 경제부처에 즉각적인 경보 신호를 울렸다. 보통 활발한 2차 시장 매수 흐름은 예상 평균 수준 아래로 유지되었으며 최종 수익률은 연방금융은행 FFB의 내부 기준과 상반되게 첫 몇 시간 만에 상향 조정되어야 했다. 이러한 유형의 변동은 재무부 자금 조달 메커니즘 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번 움직임은 달러 표시 대안에 대한 외국 당국의 최근 발언과 맞물렸으며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공개시장에서의 일련의 비정상적인 개입에 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거시 경제적 환경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재해석이 시작되었다. 주의 깊은 관찰자들에게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대통령 임기 전환 이후 누적된 재정적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 연속적인 재융제에 의존하는 시점에서 미국 기준 자산에 대한 기관 수요의 행동에 뚜렷한 전환점을 표시한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와 남미 블록의 즉각적인 반응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해석이 일시적인 주저함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기반에 대한 신뢰의 지평이 재설계될 가능성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했다. 이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제도적 해석은 재무부 기술팀 자체에서 나왔으며 이들은 주요 1차 은행들을 은밀히 소집해 아직 남아있는 채권의 부분적 이체를 논의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조정된 매입 시스템에 협력해온 운영자들 사이에서도 특히 2분기에 더 큰 규모의 신규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신호가 나온 후 추가 흡수에는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이 시점부터 은행업계 애널리스트들은 달러로만 표시된 국채 시장에 대한 점진적 포화 위험을 지적하는 내부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신호는 규제기관들의 눈에도 띄었다. 같은 날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메모가 금융안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되어 향후 경매에서도 같은 추세가 반복될 경우 유동성 이동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측은 의회 예산처에서 나왔는데 판단을 유보한 채 중기금리 전망이 기관 시장의 새로운 움직임을 고려하여 재평가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두 가지 특정 전선에서 즉각적인 반향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유럽 외교관들이 최근 몇 주간 발생한 외환 흐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데이터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결제협의회에서는 기술 패널이 모여 지역 통화로 양자 결제 협정을 확대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양측 대표들은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일상적 변동 이상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확대된 비릭스 국가들과 라틴 아메리카 블록들 간의 일련의 외교적 방문 직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일부 관측통들에 의해 그때까지 이론적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점진적인 탈달러화가 단기적 특정 협정들에서 운영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징후로 해석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 사건은 의회에서 지출 한도 연장 긴급 패키지 법안이 심의 중인 시기와 맞물렸는데, 이 법안은 향후 발행 성공 여부에 따라 연방기관의 운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경매 결과에 대한 질문에 시장은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 규제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이것이 금리 정책이나 재정 기조 조정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편 상원에서는 양당 의원 그룹이 집중 블록 발행 전략 재검토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며 이전 주기에서 채택했던 주간 분산 발행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지만 경험 많은 운영자들이 지적한 핵심 문제, 즉 달러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일련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훼손되어 시스템이 신뢰성 충격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재무부의 방어 메커니즘인 선매입, 선택적 재투자, 연방준비제도, 페드웨이 협조 등이 가동 중이지만 이번 주 사태는 새로운 구조적 긴장의 출현을 드러냈다. 시스템은 꾸준한 구매자가 필요하지만 통화 정책의 기술적 영역을 벗어난 결정들로 인해 자산의 매력도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재정 정책과 외부 제도적 환경 간의 이러한 괴리는 정책 여력을 압박하며 논의의 범위를 기존 해결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까지 채택된 조치들은 반응적 성격이 강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는 불안정성이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초기 분석은 국지적 사건으로 제한된 영향을 시사할 수 있으나 그 구조는 금융 운영 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더 깊은 층위의 마모를 드러낸다. 핵심은 신뢰성이라는 기반이 침식되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자체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바로 이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도적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전환점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필수 요건이 되었다. 우리 채널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모든 신호를 계속 관찰하며 깊이 있고 맥락을 갖춘 책임감 있는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1월 경매 결과를 바탕으로 일련의 제도적 상관관계가 감독기관, 금융정보센터 및 입법분석센터에 의해 더욱 면밀히 검토되기 시작했다. 거래량과 커버리지 비율이 기존 기준과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시장에서 채권의 재구성 프로필은 대형 국부펀드와 비거주 민간기관 간의 비정상적인 위험 재분배를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율 스왑, 현지 통화 직접 결제 협정, 아시아와 남미 국가 간 거래에서 스위프트 대체 시스템 가동 등 관련 데이터 교차 분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무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위원회 상원 의원들로부터 최근 다자간 포럼에서의 외교적 동맹이 달러의 주요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상대적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 의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수렴되는 신호들로 인해 제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동시에 공식 투명성 요청을 통해 입수한 문서들은 연방준비제도 페드 기술진 일부가 2025년 중반부터 미국 채권 전략적 보유자들 사이에서 점진적인 다각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모니터링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내부 보고서는 지난 몇 분기 동안 확대된 브릭스 국가들과 연계된 중앙은행들의 대체 통화 보유량이 체계적으로 증가했음을 기록했다. 이 데이터 자체는 경계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곡선을 재정의 하는 중기적 추세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보상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0일 동안 장기 국채의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압박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부가 발행 일정 및 규모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강요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국제 무역 차익 거래 포럼에서는 덜 눈에 띄지만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세계 무역기구 WTO,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 ECLAC와 같은 기관들은 최근 총회에서 달러로의 사전 전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양자 간 보상 협정 제한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제한 빈도와 공식화 수준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제도적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환은 갑작스러운 대체가 아닌 미국 통화의 운영적 중심성 점진적 약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상업계약의 분산형 결제를 위한 기술 기반의 진화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에서 자체 플랫폼이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기술 보고서에서 재무부 기술국은 지난 6개월 동안 서구 관할권 밖의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80개 이상의 새로운 디지털 거래 프로토콜이 등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상의 즉각적인 영향은 절대적 규모로는 아직 미미하지만 개발도상국 간 자금 조달 가능성의 재구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협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 통합업체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글로벌 시스템의 분열이 정치적 선언이 아닌 운영적 경로를 통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강화한다.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 환경의 재구성이 백악관의 관세 정책 갱신과 맞물렸는데 이는 국가 안보 논리를 근거로 행정부 권한 확대를 기반으로 했다.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에 규정된 장치들의 재개는 일련의 행정명령과 동반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대외 무역에 관한 전통적인 입법 절차를 우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주의 논리, 즉 다른 국가가 유사한 조치를 적용할 때마다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법원의 법적 검토 대상이 되었다. 법원이 아직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들은 이러한 권한의 무제한적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제도적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러한 구조의 결과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적 위험인식이 높아지고 미국이 다자간 협정에서 체결한 약속의 계약적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다. 외교정책, 무역, 재정 안정성 간의 교차점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긴장은 신용평가기관의 입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비록 어느 기관도 공식적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발표된 성명들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지속적인 불일치와 전통적으로 의회와 공유해온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례적인 수준의 행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한 명시적인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표현은 비록 절제되어 있지만 국제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미국 기관들의 행동 범위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관련 부문들은 환율 거버넌스와 단기 외채 통제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재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채택된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이 조치는 반드시 직접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투명성과 추적성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한 법률가들이 지적한 문제는 그 효과성이 더 이상 당연시될 수 없는 수준의 국제적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외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역설적으로 자본의 점진적 유출 움직임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바로 피하고자 하는 효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최근 사건을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해석하는 제도적 세력도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달러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를 글로벌 통제 수단으로서 낮추는 것이 국내 경제 정책을 재조정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연구센터와 연계된 경제학자들은 공공투자를 생산 기반 재건에 집중하는 연계된 산업 정책 채택을 점점 더 자주 제안하고 있다. 이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달러의 불가침 자산으로서의 위상 약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통화 기반의 무한 확장으로 적자를 재원하는 논리를 재검토하고 생산성과 혁신이라는 실질적 기반을 모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통적 금융 논리로 운영되는 부문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입법부의 공청회와 기술 보고서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시스템 일부가 이미 모델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다. 논의의 초점은 더 이상 기존 시나리오가 유지될지 여부가 아니라 점진적 해체 속에서 어떤 설계가 가능한지에 맞춰져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속적이고 상호 연결된 분석이 필수 불가결해진다. 더 이상 개별 사건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운영상의 편차가 어떻게 체계적 변화로 수렴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더욱 세심히 관찰해 나갈 것이다. 미국 경제의 구조적 기반을 면밀히 관찰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경기 주기적 변동을 넘어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적인 해석은 상호 강화되는 신호들에 의해 촉진되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채 흡수 어려움이 잇따라 발생하며 커버리지 비율이 낮아지고 롤오버 유지를 위한 프리미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 및 금융 결제 과정에서 달러로의 전환을 필수 단계로 요구하는 필요성을 줄이는 국제적 합의와 협정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통화 연구 센터들은 이러한 조합을 일시적인 우연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점진적인 글로벌 금융 구조 변화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누적적 효과가 이제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기록에 따르면 확대된 비릭스 국가들과 연관된 최소 4개 중앙은행이 이미 국제준비금 내 현지 통화 비중 확대를 목표로 공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비율로 보면 이 프로젝트들은 5%에서 20% 사이의 범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움직임을 특히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 제도적 방향성이다. 이는 시장의 자발적 적응이 아니라 전략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분야에서 달러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이고 문서화된 노력이다. 비율이 아직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이는 장기적인 정치적 통화적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의 실제 범위와 지속성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가장 신중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재정 안정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의 여지를 회복할 수 있다면 국제 시스템이 여전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달러는 단기적으로 대체하기 매우 어려운 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유동성, 시장 깊이, 공고한 금융 인프라, 그리고 위기시 기준이 되는 역사적 환전 가능성 기준입니다. 다변화 노력과 새로운 양자 결제 경로가 등장했음에도 이들 전문가들은 현행 체제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동등한 규모와 밀도를 지닌 대안이 필요하며 아직 그러한 대안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같은 관점도 한 가지 핵심 사항을 인정한다. 변화의 속도가 초기 모델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달러가 여전히 중심적 역할을 하더라도
한계 수요의 점진적 이동은 위험 가격 책정을 변경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 과정이 완전한 대체로 귀결되지 않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동일한 흡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시스템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분야들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으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 이 분석가들에게 결정적인 점은 달러의 공식적 대체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여 비용과 환율 의존 위험을 줄이는 기술적 법적 메커니즘의 확립을 추적하는 것이다. 분산형 결제 플랫폼 구축, 지역 결제 네트워크 확대,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 개발은 형성 중인 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달러의 중심성은 단일 지배적 앵커가 아닌 상호 운용 가능한 통화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경제가 운영되는 누적적 과정을 통해 점차 축소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최근 국채 입찰 관련 사건들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상당수 분석가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조용히 진행 중인 과정의 가시적인 예시로 기능한다. 경기적 변명이 존재하더라도 주목할 점은 시장과 기관들이 이러한 신호를 다른 차원의 경계심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시스템은 더 이상 안정성에 대한 자동적 전제해에 운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제가 무너지면 신뢰는 더 이상 무료 자원이 아니다. 신뢰에는 가격이 붙게 된다.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입법 논쟁에 직접 반영된다.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중요한 전략적 분열을 보여준다. 일부 의원들은 자금 조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정 여력의 상실 위험을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은 전략적 안보 차원에 집중하며 대외 의존도 수준이 부채 롤오버 유지에 민감한 요소임을 지적했습니다. 재정적 매력도, 제도적 안정성, 통화 모델 재편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 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부재는 해결책이 단순하지 않으며 단일 기술적 조치로 축소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예산위원회 및 국가경제위원회 소속 기술팀들은 달러 수요의 장기적 위축을 반영한 다중 시나리오를 포함한 전망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수입 인플레이션, 즉 실질 금리, 대외 적자 유지 비용, 미국 달러 표시 자산 가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현재까지 모델들은 수요의 지속적인 이동이 경상적자 재원 조달 비용을 크게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와 달러 표시 자산의 상대적 가치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핵심 논쟁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은 되돌릴 수 있는 현상인가? 아니면 구조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추세인가? 이 질문은 경제적 변수만으로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적 준비 통화에 대한 신뢰는 발행국의 외교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러 분석들은 공통된 주장에 수렴한다. 최근의 사건들, 특히 외부적 파장을 동반한 내부적 정치적 결정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완전히 예측 가능한 상대방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비록 결론에 대한 확고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 가지 사실은 이미 분명해졌다. 국제체제는 더 이상 동일한 안정성에 대한 자동적 가정 아래 운영되지 않는다. 각각의 주요 경매, 무역 협상 라운드, 글로벌 금융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 조치는 이제 이전에는 주변 경제권에서 더 흔히 볼 수 있었던 수준의 경계심을 가지고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그 자체로 질적 변화이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문제에서 인식의 질적 변화는 양적 파열의 변화를 선행한다. 결국
취약해진 경매 사건과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메커니즘의 확대는 수십 년간 무결점이라는 믿음에 기반해 유지되어 온 시스템의 점진적 취약성에 대한 경고로 작용한다. 신뢰, 유동성, 정책 조정은 서로 연결된 기둥들이다. 이 기둥들이 의문을 받기 시작하면 통화 헤게모니는 더 이상 불가피해 보이지 않고 마모와 재구성, 그리고 결국 점진적인 대체를 겪는 역사적 산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해석이 겹치고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묘한 신호를 관찰하는 것은 더욱 필수적이다. 명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제도적 변화, 기술적 변화, 그리고 시스템의 윤곽을 재정의하고 있는 입법적 충돌들까지도 관찰해야 한다. 우리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분석과 이미 국제통화 균형을 재편하기 시작한 전환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전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